안녕하세요. 혈액의원 대표원장 정지중입니다. 이번에는 콜레스테롤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콜레스테롤 피검사하면 동당검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같은 말이에요. 콜레스테롤 고지혈증. 그래서 고지혈증은 한자 높을 고자에 기름지자. 그래서 피 안에 기름 성분이 많다 이런 뜻이고, 그 중에서 이제 피 안에 기름 성분 중에 영어로 의학적인 정확한 표현으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총 콜레스테롤이 있고 LDL이 있고 HDL이 있고 중성지방이 이렇게 있거든요. 복잡해요. 근데 우리가 치료 기준을 정할 때 이 세부 항목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총 콜레스테롤만 높다고 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인 검진, 아주 간단한 검진에서는 총 콜레스테롤만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, 어떤 경우는 이제 중성지방이랑 HDL, LDL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항목을 검사하냐에 따라서 이제 콜레스테롤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런 총 콜레스테롤, LDL, HDL, 중성지방을 다 검사한 사람을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성지방,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영어 줄임말로 TG, 중성지방이에요, 한글로. 그래서 중성지방이라는 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우리 사골 국물 있잖아요. 라면 국물이나 이렇게 투명하게 둥둥 떠다니는 기름 있죠? 그게 중성지방입니다. 그 성분인데 피검사 범위에서 정상은 150 이하가 정상이에요. 150 이하. 그리고 150에서 500 사이를 경계치라고 하고요. 500 이상부터는 심해서 약물 치료를 꼭 권고하는 수치입니다. 500 이상부터.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다른 위험인자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권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,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 때 이제 500 이상부터는 약물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필요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 이제 주된 원인은 결국은 이제 고칼로리, 고열량을 드셔서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당분, 탄수화물, 음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 중성지방이 이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. LDL은 단백질이에요. 단백질. 어떤 단백질? 우리 몸은 칼로리가 들어왔는데 쓰고 남으면 그거를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우리 몸 조직에다가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. 그럼 중성지방이 알아서 내장지방에 가서 쌓여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걸 이동시키는 수단이 있어요. 그게 바로 LDL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반체예요. 운반체. 이 안에 중성지방을 가득 담아서 쭉 떠다니는 거죠. 그러니까 얘를 팍 쳐서 터지면 중성지방이 바라르 흘러나올 수도 있는 거죠. 한마디로 화물차에 짐을 싣고 갈 때 우리 짐, 쓰레기가 중성지방이고 이걸 운반하는 트럭이 LDL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LDL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? 한마디로 몸에서 남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계속 저장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. 몸에 좋을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LDL이 높다는 건 몸에서 쓰는 일이 별로 없고 자꾸 많은 칼로리가 들어와서 지방으로 쌓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LDL이 높으면 결국 기름기가 많이 쌓이다 보면 이게 지방으로 이게 계속 흘러 들어가. 그래서 조직으로 쌓이는 과정에서 혈관을 타고 이제 지나가야 될 텐데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갈까요? 이렇게 교통량이 많다 보면 교통사고 나잖아요. 그러다 보면 이 혈관에서도 흡수가 되고 이러면서 염증이 유발되고, 그러면서 이제 혈관 안에서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에 막 쌓여요. 그리고 대식세포가 먹고 이러면서 염증 반응도 일어나고, 이러면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서 점점 두꺼워지는 과정을 동맥경화라고 하는데, LDL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LDL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. 정상 범위는 LDL 130 이하가 정상입니다. 그리고 131에서 159 사이 이 정도를 이제 경계치라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족력이 많다거나 어떤 위험인자가 있을 때 이제 경계치부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, 160 이상부터는 약물 치료가 이제 권고가 들어가는 수치이고요. 180이 넘으면 좀 심한 고지혈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수치나 위험인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다. 그리고 동맥경화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 LDL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번에 이제 HDL, 우리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. 역시 이것도 콜레스테롤은 아닙니다. 이것도 역시 이동수단이에요. 이동수단. LDL은 저장할 때 운반하는 트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HDL은 저장된 걸 쓰기 위해서 갖고 올 때 쓰는 운반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HDL이 높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자꾸 쓰고 있다는 거예요. 저장된 걸. 그럼 좋은 거죠. 지방을 태워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HDL은 혈관의 보호인자고 높을수록 좋습니다. 그래서 미달되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. 혈관 보호인자가 낮다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HDL은 50 이상을 정상 범위라고 하고요. 그 이하, 특히 40 이하, 30 이렇게 이제 굉장히 낮을수록 혈관 위험도가 높고, 이런 분들이 이제 동맥경화 위험도가 같은 기준이라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.
총 콜레스테롤은 LDL, 중성지방, HDL 모두 합친 숫자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는 나쁠 가능성이 있지만 HDL이 높아서 이건 좋은 거라 그랬죠. HDL은 높은 건 HDL이 높아서 총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좋은 거예요, 사실 그거는.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검진 항목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세부 항목을 검사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조건 모두 다 나쁜 건 아니다. 이걸 좀 아셔야 돼요. 정상 범위가 200 이하기는 한데 200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.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세부 항목을 확인해 봐야 된다. 어떤 상태인지, LDL이 높은 건지, 중성지방이 높은 건지, HDL이 높아서 높은 건지. 그래서 이 중에서 HDL이 높은 거는 괜찮습니다. 뭐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어요. 그런 경우는. 이제 고지혈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치료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데요. 제일 나쁜 상태는 어떤 걸까요? 좋은 거가 낮고 나쁜 거 두 개겠죠. LDL과 중성지방. 이게 둘 다 높을 때 최악인 거죠. 가장 나쁜 고지혈증,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망가져 있는 경우에는 좀 조기에 약물 치료나 아니면 서둘러서 운동요법을 시행하시고 체지방을 줄이고 고칼로리 음식을 줄이는 게 필요한 거고요. 단순히 LDL 하나만 높다, 나머지는 다 괜찮다.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란 말이죠. 이런 수치들이 높으면. 근데 콜레스테롤만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. 원인으로 당뇨도 있고요. 고혈압도 있고 흡연도 있고 가족력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고지혈증 약물 치료를 결정을 할 때 고지혈증 플러스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지 동반이 되는 게 많을수록 동맥경화 위험도는 높아지거든요.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목표는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혈증 하나 띵 나왔다고 해서 약을 다 쓰는 건 아니에요. 이런 위험인자라든가 현재 동맥경화 있는지를 같이 보는 거고요. 그래서 고지혈증이 좀 오래됐는데 아니면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 경동맥 같은 걸 보면 혈관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. 이런 데서 동맥경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동맥경화가 이미 와 있다. 그건 이제 합병증이 온 거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, 고지혈증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합병증이 없다, 그리고 뭐 가족력도 없다, 그리고 다른 위험인자도 없다 이러면 그냥 그 수치만 갖고 치료하진 않고 조금 경과를 보면서 식단 조절을 먼저 하게 돼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만 보고 어떤 걸 결정하기보다는 의사랑 이런 자세한 위험인자라든가 그리고 고지혈증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런 것들 여부를 확인하고 약물 치료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.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휴내과 의원 채널을 방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